저는요, 예, 비가 와서 이 모자를 써주면 잠깐 어디 이제 이렇게 짐 내릴 때 이 안경에 물이 안 떨어져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현재 여기 약간 쌀쌀합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가을비 너무 좋고, 마치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비가 내리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유토피아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최근에 제가 이제 캐레온이 1월 오봉도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면서 저로부터 어떤 게 봉인이 풀렸냐면, 예전에 2018년에 그 주역의 화천대유 괴를 내가 그린다 그러면서 하늘에다 태양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사주보완 그림이다 그러면서 사주를 주세요. 각자 그 음양 오행상 이게 음이 필요하냐 양이 필요하냐,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가장 부족한 컬러를 화면에 많이 담아서 또 기도도 담고 해서 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그때 30개월 33개월 할부가 거의 3억 5천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된, 그게 이제 2019년 초란 말이에요. 그때 미술계 내부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비판했어요. 두 가지를 비판하던데, 그 선불로 할부를 받는 게 사기가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은 그림을 준 다음에 이렇게 돈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좀 특이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중섭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중섭 화가가 결국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무슨, 예를 들자면 다 신뢰 사회였잖아요. 화가 또 얼마나 순진해, 이중섭 씨가. 착하고. 어렵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림을 가져간 사람 중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림만 가져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먹튀해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이중섭 씨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병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물론 이제 그 돈을 받았다면, 그림을 가져가고 돈을 받았다면은 그걸로 몸보신도 하고 건강이 좋아졌겠죠. 그런 물리적인 영양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갤러리에 와서 그림을 감상하고 그림 좋네요 하고 그림 사갔는데 돈을 안 줘. 거기서 오는 그 인간에 대한 실망감? 그게 이중섭 씨한테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저런 스토리,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 피디수첩에도 나왔었는데, 그림을 중간 업체가 그림을 화실에 있는 100%를 가져가요. 그래서 팔리면 50%를 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격을 5%만 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거의 굉장히 띄워가지고 그 중간 업체가 95%를 가져간 거예요, 돈을. 95%를 가져가고 화가한테 5%만 준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안 팔린 그림을 또 안 주는 거예요. 안 팔린 그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고 또 먹튀하는 거예요. 저랑 아주 친했던 화가 사례가 있어요. SBS 드라마에 그림을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SBS 업체가 아니에요. 이게 SBS 드라마도 하청업체가 제작을 하는데, 이 하청업체에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미술품을 제공해주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당신 그림이 SBS 드라마에 나온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화가로서. 걸어주겠다. 걸어주고 드라마가 끝나면 갖다 주겠다 했는데, 드라마가 끝났는데 안 갖다 줘. 실종됐어, 그 업체가. 그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통째로.
이게 제가 하나는 그 PD 수첩에서 봤고, 하나는 우리 미술사에서 굉장히 이중섭의 사망과 관련된 결정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저랑 정말 15m 옆에서 그림 그리던 화가가 직접 겪은 거예요. SMS 그 드라마. 이런 건을 제가 몇 건이나 할 것 같아요. 아마 한 20건 정도 알아. 20건. 그러니까 화가를 호구로 보고 그림 가져가고 돈 안 주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심지어 죽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환경 조각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데, 그 커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신 5억만 줄게 했는데, 이 화가는 순진해가지고 재료비가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나 1억만 먹지 뭐 하고 그걸 수락을 했네. 그리고서 받은 돈에 5억을 줬어요. 그리고 재료비가 4억이 들어서 자기는 1억이 남는 줄 알았어요. 세금이 25%가 나왔던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세금이 1억 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각가가 파산을 했어요. 다 압류당하고. 왜냐면 세금이 더 많아버린 거예요. 자기 수입보다, 순수익보다. 뭐 그런 사례들. 그래가지고 파산하는 사례. 그러니까 중간에 이 조각가나 화가들을 상대하는 중간업자들이 불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갤러리라는 이름을 달고. 어쩌다 얘기가 이쪽으로 빠졌는데 제가 이제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나는 선불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월급처럼 받아야 되겠다. 난 그림 그리는 게 목표지 지금 목돈을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재료비와 생활비만 오면 된다. 그래서 할부라는 개념을 생각했던 거고.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사기꾼이네, 또 하나는 사이비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그림을 맞춰서 그린다거나 뭐 주역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게 이제 사이비화가 된 거예요. 그 두 가지 비판이 미술계 우리 동료 화가들로부터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오기도 하고. 그때 좀 많이 내가 이렇게 했죠. 아니 나 10대 20대 때부터 주역 공부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주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화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콘텐츠가 그림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래서 종교 화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만 그리는 분도 있고 부처님만 그리는 분도 있고 지금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공부했던 바를 내 그림에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사이비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친한 화가들이었어요. 그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말 술 먹고 밥 먹는 거를 거의 20년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부러웠겠죠? 부러웠겠죠. 아마 한편으로는. 자, 그랬는데 이제 캐대헌의 1월 5봉다가 이제 쫙 퍼졌네요. 전 세계에.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1월 5봉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양오행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그래서 이게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거의 제가 2018년, 19년에 여고도 먹은 지 8년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무당을 그렸던 박생광 화백이 미국인들이 그림도 모르는 미술을 몰랐던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공부하더니 저 무당들은 저게 무슨 복식이냐 하더니 박생광 화백의 그림을 공부하게 되고, 도깨비는 왜 문양이 있느냐 했더니 오윤 그 민중미술 했던 화가죠. 오윤 화가의 판화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미술에서 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캐대헌의 이 이미지는 어디서 왔는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국 미술가들한테까지 이 미술을 몰랐던 사람들이 한국 화가를 공부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것이 주역이 됐든 음양오행 사상이 됐든 동양의 불교 사상이 됐던 샤머니즘의 애니미즘이던 간에
이런 거를 그림에 담는 게 유리하겠어요? 안 담는 게 유리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봉인이 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하기 꺼려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그림도 3인도, 세 개의 도장이라는 뜻인데 3법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제 이걸 키우면서 3인도로 바꿀 건데, 여기는 하얀색 달, 빨간색 달, 파란색 달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달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도장이라는 뜻인데 어떤 불교 철학을 달로서 상징화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청정한 마음을 의미하고, 흰색은 밝은 지혜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구도를 향한 정진을 의미해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니네들 1월 우봉도 말고 말이야, 유럽인들하고 미국인들한테 1월 우봉도 말고 또 있어. 달이 3개가 뜬 게 있어. 우리 그 동양에는 주로 이제 절에 가면 이렇게 마크가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화가는 왜 파란색 달, 하얀색 달, 빨간색 달을 그렸지? 했을 때 그게 다시 우리 동양 사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1월 오봉도와 함께 이 그 원흉 3점 3법인도가 저는 이제 3인도라고 할 건데, 3법인이야 원래는. 법인인데 3인도라고 할 거냐. 법 빼버리고 너무 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니까, 그래서 3인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3인도를 새롭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사치 아트에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해와달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려왔습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등장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달을 하나 그려놓고 좀 뭔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또 해를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도 구도가 애매하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파란색 달을 그릴 건데, 이것도 이제 3인도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그림이 3인도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제 이 화초, 제 그림에 등장하는 화초는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만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가시상추인데 정말 그 야생화 중에 엄청 많은 거. 여기는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저기 춘포 들판에 가면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시상추인데 그림자만 남아 있잖아요. 식물이 스쳐 지나갔잖아요. 이게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 고양이의 눈으로 본 하늘, 또는 어떤 존재의 눈으로 본 하늘, 이 수많은 홍채가 등장하는 게 평행우주를 상징하고, 평행우주는 재범무화예요. 재행무상 재범무화가 들어가 있죠. 달은 뭘 상징할까요? 달은 이제 깨달음이나 열반적정이나 니르바나의 상태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깨달음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열반적정과 니르바나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날아가는 반딧불이의 이 동작 같은 것이 한순간에 딱 정지된 상태예요. 그 그림에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상태 자체가 열반적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 그림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동양의 사상들을 제가 이제 주역에 대한 것도 하고, 뭐 음양오행은 또 불교 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음양오행은 이게 도교하고 풍류도라고 봐야 돼. 풍류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불교나 도교나 서원이나 유불선 자체가 갈라지기 전에, 기독교가 등장하기도 전에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뭐 예전에 우리에게 현묘한 도가 있었으니
왈풍류라. 그거 풍류도예요. 풍류. 최초의 문명. 그래서 주역도 풍류도에 해당하고 음양오행도 풍류도에 해당하고 불교의 대부분의 교리도 풍류도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교리를 그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더 원초적인 우리 그 한민족 고유의 풍류도를 찾아서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캐대언이 바로 그 캐대언이 담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풍류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풍류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 그림이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1월 초엽도, 1월 오엽도, 1월 초목도, 그다음에 3인도, 3법인도, 카오스를 할 때부터, 제가 1995년에 카오스 시리즈를 할 때부터 총별 동의성계, 육상원흉 사상을 생각하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이건 6개의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총이라는 우주, 별이라는 우주, 동이라는 우주, 이라는 우주, 성이라는 우주, 괴라는 우주가 있어요. 총별 동의성계는 이런 거예요. 총이라는 것은 전체 홀리스, 전체 모든 것을 담는 거시적인 우주를 말하는 거고, 별이라는 것은 쪼개진 우주예요. 별별별 평행우주 같은 거예요. 총의 우주가 쫙 쪼개진 게 별이에요. 별. 동의는 뭐냐면은 나랑 결맞음을 할 수 있는 차원인가, 결이 어긋나 있는 차원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맞음을 하게 되면은 신은 전체 우주와 결맞음을 한 상태죠. 우리는 일부분과만 결맞음을 한 상태고, 다 결이 어긋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다른 차원들이. 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맞음이냐 결맞음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성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냐 붕괴하는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 여름의 단계냐 성, 가을, 겨울의 단계냐 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죠, 성괴에는. 그러니까 성괴는 우주의 생성소멸의 어떤 시간 같은 거고, 동의는 차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총별은 전체를 다 인식하느냐 부분만 인식하느냐인데 쪼개진 우주냐, 그게 평행우주가 총별 동의에 좀 많이 담겨 있고, 성괴는 시간성, 총별 동의는 공간성, 성괴는 시간성이죠, 우주에. 그게 육상원흉이에요. 그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게 육상원흉 사상인데, 삼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불교적이어서 제가 설명을 넘어가고, 어쨌건 파란 달, 하얀 달, 빨간 달이 의미하는 각각의 상징이 있고, 그 삼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적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찰에 그게 이렇게 도장처럼 찍혀 있는 건데, 이 세 개의 점이라는 것이 우리 아미고님이 카톡 보내준 게 있는데, 근데 그 카톡이 라일리언 무브먼트 홈페이지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긴 좀 그런데, 미스터리 서클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LG폰 좀 어디 있어요? LG폰. 미스터리 서클은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좀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빗소리 좋아요. 후반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스터 서클하고. 잠깐만. 이게 크롭 서클이잖아요. 밀밭에 주로 누가 이걸 만드냐면 외계인이 만드는 건 분명해요. 지구인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크랍이 누워있는 걸 보면은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한쪽만 분열이 일어난 상태로 꺾여요. 크랍이 사람이 꺾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굉장히 그 순간에 이 크랍들이 한쪽에서 성장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면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현미경 사진까지 저는 다 봤어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게 삼법인을 나타내는 크롭 서클이잖아요. 상당한 어떤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찰에 가면 있는 거고. 이렇게 심지어는 천주교에도 있고 기독교에서도 이걸 쓰거든요.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옛날에 막 빗살무늬 톡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런 삼법인 무늬가 있어요. 자,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게 우리가 천지인이라는 것, 불교에서는 불법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 천지인 원리가, 제가 가끔 부의 3요소 얘기하잖아요. 부의 3가지 근본적인 원천. 천, 태양. 지구와 자원, 땅과 자원. 인, 사람의 창의성이잖아요. 천지인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부의 3원천이에요. 물론 거기 별들이 좀 섭섭해야겠네. 천 하면은 태양과 별들, 네. 은하수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현재 그거는 이거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 달이에요. 그리고 전체 이 둘러싼 원은 제가 둥근 홍채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굉장히 재본무와 재행무상을 담아서 이 초목의 그림자가 남는 게 재행무상이니까 재본무와는 눈동자. 그러니까 에고가 무수하거나 에고가 늘 바뀔 수 있다가 재본무와예요. 아가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아가 없다예요. 고정된 에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고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마이크를 안 했네. 마이크 안 하고 제가 했네요. 어쨌든 빗소리랑 같이 이렇게 녹음되면 좋으니까.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 방에는 따로 이런 내용을 이 아니라 아무튼 멤버십 방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 정말 12만 원씩 할 때에 멤버십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3인도를 그리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현재 28명의 기존의 그 멤버였던 이 분들이 있는 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설해주는 영상은 멤버십 영상으로 올릴게요. 지금 미술자료비 후원, K미술 후원 990원, 미술자료비 후원 12,000원, 미술자료비 4,900 얼마, 4,990원인가? 화실 운영비 12,000원 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또 5분이 생겼어요. 멤버십에. 그러니까 지금 정말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이제 좀 누군지 알려주세요. 오랫동안 구독을 해왔겠죠, 저를. 그러면서 12,000원 매달 후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이 한 5분이 생겼고, 그 중에서 한 3분 정도가 12,000원 후원을 했는데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등이한테. 이렇게 그 어떤 영상도 좀 회원 영상으로 멤버십 올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이 카톡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잡지 이제 제가 월간 미술 잡지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해설하는 영상을 좀 깊이 있는 미술 공부. 근데 이게 깊이 있는 공부라는 게요, 좀 짜증이 나는 게 있어요. 그 미술이나 미술사를 설명해주는 유튜버들 많아요. 거기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소화해서 엑기스만 전달하고 있잖아요. 짧게 정리하는 미술사, 그림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의가 있다면 한 가지만 제가 일단은 그림은 그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차원의 정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정리해서 나중에 멤버십방에 회원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위에가 있는데